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7권.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공부했을까? 여는 이야기. 조선 사람들은 유교적 질서를 바탕으로 주어진 신분에 맞게 생활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었고, 양인은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되었죠. 그들 중 양반은 조선의 근본 이념인 유교를 깊이 연구하였고, 그 학문의 깊이만큼 사회 전체의 관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선비들의 나라, 조선에서 왕을 보필하며 사회를 이끌어가던 양반들. 그들은 관리가 되기 위해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아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또 그들은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걸까요? 양반들의 인생 목표는? 도련님, 해가 벌써 중천이에요. 이러다 오늘도 대감님께 불호령을 맡겠습니다. 에휴, 저놈이 또 내 단잠을 깨우네요. 도련님, 어서 일어나세요. 문 밖에서 저리도 시끄럽게 날 깨우는 저놈은 우리 집 노비, 정확히 말하면 제 몸종인 덕보입니다. 저는 저놈의 주인 하성진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제가 양반이란 걸 눈치채셨겠죠? 저는 올해 17세, 벌써 몇 년 전에 서당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향교에 다니고 있죠. 도련님, 새순물 대령했습니다. 어서 일어나 세수하시고 서책을 읽으셔야지요. 저놈 좀 보십시오. 노비 주제에 툭하면 절 가르치려 듭니다. 하긴 제가 좀 게으르긴 하죠. 보통 양반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세수를 하고 차림새를 단정히 한 다음 부모님께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고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네 이놈! 아직도 입을 속이냐? 이건 아버님의 목소리. 전 이제 죽었습니다. 이럴 땐 냉큼 일어나 후다닥 뛰쳐나가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썩은 나무와 같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 말이다. 제 말이 맞죠? 아버님의 불호령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숨죽이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5년 전까지만 해도 판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해를 받고 관직에서 쫓겨났죠. 그때부터 우리는 고향으로 내려와 살고 있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희망인데 어찌 그것을 모르고 이리도 속을 태운단 말이냐? 모르긴요. 저도 잘 압니다. 제가 대과에 합격해서 관직에 나아가 우리 집안을 빛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대과에 합격한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대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속과에 합격해야 합니다. 속과는 생원시와 진사시로 구분되는데 초시에 합격하고 나서 다시 복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에휴, 갈 길이 정말 멀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어차피 양반으로 태어났으니 과거 시험을 봐야 할 운명. 만날 이렇게 아버님께 혼날 수도 없고 이제부터 밤낮 없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 3년 눈 딱 감고 공부해서 속과부터 합격하려고요. 조선시대에도 대학교가 있었다고? 어느덧 3년이 흘러 제 나이 20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속과에 합격하고 혼례도 올렸지요. 저는 방금 한성으로 들어가는 숭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성균관에 들어가 대과를 준비할 겁니다.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성균관은 조선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교로 아무나 입학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이 하성진이 조선 최고의 학교,
성균관의 유생이 된다, 이 말씀. 생각만 해도 어찌나 설레는지. 물론 고향에 두고 온 예쁜 색시가 벌써부터 보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멋진 서방님이 될 겁니다. 물론 아버님의 소원 성취도 해드리고 말이죠. 성균관은 창경궁 옆에 있어서 찾기가 쉬웠습니다. 와, 여기가 바로 성균관이구나. 신입 유생은 모두 이곳으로 모이시오. 유생들이 한 곳에 모이자 학관이 성균관의 생활 수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네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수업을 하는 명륜당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동제에서는 생원이, 왼쪽에 있는 서제에서는 진사가 생활하게 되는데 4명이 같은 방을 쓰게 될 것이요. 매일 아침 북이 한 번 울리면 기상, 2번 울리면 독서, 3번 울리면 식사를 하도록 하시오. 매일 식당에서 출석을 확인하여 아침, 저녁을 합해서 1점씩 줄 것이요. 대과를 치르려면 300점을 채워야 하니 모두 명심하시오. 300점을 채워야 대과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적어도 성균관에서 공부한 지 300일은 지나야 대과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말이네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울 과목과 책에 대해 설명해 주겠소. 뭐가 뭔지 아직 정리가 다 안 되었는데 또다시 학관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대과에서는 강경시험과 제술시험을 보게 될 것이니 열심히 공부하여 준비하도록 하시오. 학관은 가볍게 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수업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대과 준비를 위해서 한 달의 반은 경전 수업을, 나머지 반은 제술 수업을 할 것이요. 먼저 사서를 정해진 기간 동안 읽고 나서 오경을 읽을 것이요. 특히 강경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사서 오경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외워야 하오. 이와 함께 제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를 쓰고 글을 짓고 논술을 작성하는 공부도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오. 학관의 설명이 끝나자 신임 유생들이 거쳐야 할 방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성균관 생활이 시작되는군요. 성균관 생활, 과연 어땠을까? 기상이요! 에휴, 여기도 아침잠 깨우는 덕보 같은 놈이 있군요. 지금 문 밖에서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소리치는 저놈들은 성균관의 노비입니다. 성균관에는 개인 노비를 데려올 수 없지요. 으쌰. 같은 방을 쓰는 현복은 벌떡 일어나 이불을 개고 빈 세숫대야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노비들이 세숫물을 채워주자 그것을 들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세수를 하고 몸 구석구석을 닦는군요. 다 씻은 후 세숫대야를 방 밖으로 내놓자 노비들이 그 물을 갖다 버립니다. 허허, 이제 보니 성진 자네는 잠뽀인가 보이. 눈치챘군. 밤늦도록 공부하는 건 자신 있는데 늦잠 자는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 자, 얼른 일어나게. 현복이 제 세숫대야에 대신 물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녀석 부지런한 데다가 친절하기까지. 아, 이번에는 제 이불을 획 걷어 올리더니 제 얼굴에 물을 튕깁니다. 아, 차가워. 그러게 어서 일어나라니까. 두 번의 북소리. 저게 뭐였더라? 독서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 아닌가? 어서 일어나 세수하고 책을 읽도록 하세. 한참이 지나자 또 다시 북소리가 울립니다. 식사 시간이네. 어서 서두름세. 이러다 놓치겠어. 진사식당에는 먼저 나온 유생들이
저만치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모두 도기에 수결을 합니다. 여기서는 입학순, 나이순으로 밥을 먹는다네. 이 녀석은 모르는 게 없나 봅니다. 자, 우린 신입 유생이니 끝으로 가세. 우리 유생들이 빙 둘러앉자 노비들이 다니면서 차례대로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